6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권 내부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은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에 먼저 문건을 주려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문건에 적힌 의혹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보다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 전 총장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은 거리낄 게 없다며 괴문서에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고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경론을 펼쳤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이었는데요. 이낙연, 정세균계는 경선 흥행을 위한 양보를 주장하고 이재명계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출석했습니다. 현재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오늘 또 속보가 들어올 게 꽤 있어요.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혜원 뉴스체크는 이제 나가서 자연스럽게 말지 준비하면 되고요. 류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요. 사실 이제 X파일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존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입장문을 낸 거죠?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꾼 건데요.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아무래도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은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 씨의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발로 연이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건 정치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방이 아주 뜨거운 상황이고요. 문건을 봤다고 주장했던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을 저희가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G7 정상회의와 백신 외교를 비롯해서 검찰개혁, 재난지원금 같은 현안이 모두 다뤄질 테고요. 또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조금 전 청와대를 찾아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 시간 그리고 힘이냐 새 거냐 21세기 최초 6,900만 원 꿈보다 해몽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국회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잘 꾸려가고 있는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가 묻고 또 따지는 시간이죠.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크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어떤 소감 같은 건 어떠세요? 예,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그리고 교육, 사회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통일부 이인영, 법무부 박범계, 국방부 서욱 장관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G7 정상회의에 걸친 외교 성과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방패, 야당은 창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자, 잠시 국회로 가서 현장 상황 짧게 보고 갈까요?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와의 회동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장관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하시는데 보고받는 것과 승인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십니까? 보고만 말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박범계 장관이 출석한 만큼 역시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검찰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 입법 예고하는 한편 조만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죠.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수사팀 교체하기로 혹시 하셨는지 뭐 그런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 내용을 뭐 아직 밝히기에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란 표현을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딱 이 대목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 끝이라기엔 군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중사가 숨진 바로 다음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아야 한다라고 4차례나 주장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성범죄 사실은 빼라 지시했던 겁니다. 군사경찰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강제추행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이것을 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4차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 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또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 준 질문의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채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픽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픽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랜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했습니다.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 특히 대결에 더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숱하게 봐온 북한의 표현을 분석해 보건대 진짜로 화가 났다고 하면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네,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 나오죠.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적이 이럴진데 대화와 대결 중에 대결이 더 중요해 정도의 표현은 사실상 대화하자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The clear signal they could send is to say, yes, let's do it. Let's sit down and begin negotiations.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문을 내고 오해하지 마, 그런 뜻 아니거든 하고 반박을 한 겁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북한 특유의 센 척으로 봐야 할까요? 아님 진짜 대화하기 싫은 거라고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제 한미 또 한미일 실무급 협의에서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선 그간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던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종료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는데요.
제재 면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바람에 역시 북한으로부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이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만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이 의제를 넓히고. 네, 방금 들으신 건 오늘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최종권 외교부 차관의 발언인데요. 워킹그룹 종료가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배려 차원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북한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도 보겠습니다. 힘이냐, 세거냐? 네, 이렇게 잡았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두 당 대표가 만나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소를 보였었죠. 오늘 실무 협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지지와 가치를 확장하는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정권을 교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합의를 놓으셨기 때문에 양측 협상단은 당대당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 등의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은 원칙 있는 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식당이 잘 되니 간판을 내리자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6,900만 원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벌인 설전인데요. 포문은 배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데요.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자 준용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배 의원님이 심사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없는데도 저를 뽑겠느냐?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라며 반문했습니다. 고생한 심사위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면서 배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죠. 자, 그러자 배 의원 역시 글을 올려서 국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사 관여자, 탈락자, 또 최고액을 지원받은 준용 씨까지 모두에게 심사가 공정했는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21세기 최초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버터가 매주 한 번씩 뉴스픽에 소환되는 이유, 매주 한 번씩 신기록을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4주 연속 1위를 지킨 곡 버터를 포함해서 단 13곡뿐입니다. 그룹으로는 영화 아마겟돈의 주제가죠. 98년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이후 처음이자 21세기 그룹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새 역사를 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네, 1998년 이후 기록이면 20년도 더 넘었네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아시아로서는 최초의 기록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BTS 아주 잘하고 있고요. 자, 방한 중인 성기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아까 이제 팔꿈치로 인사하는 영상도 잠깐 나갔는데 사실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북한 쪽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네요. 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총괄하고 있죠. 오랜만에 담화문을 냈는데요. 백악관이 대화와 대결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신호라고 해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꿈보다는 해몽이다.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신체커도 분석했지만요. 사실 이제 표면 그대로 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썼던 표현들을 좀 보면은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또 통일부를 출입했었기 때문에 북한의 네. 표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제안 없이 대화 재개만 촉구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먼저 보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공을 넘긴 거라는 해석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 준비를 언급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백악관 보좌관이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담화문이 나온 직후에 청와대가 지금은 당장 입장을 낼 여유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과 성김 대표가 만났으니까 어떤 논의는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2시 반부터 이제 만남을 가졌고요. 아직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오늘 나왔던 이제 김여정 이제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미국의 향후 입장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김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에는 통일부를 찾았고 또 이인영 장관과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인 만큼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한미가 보다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의 중에 청와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관련한 속보 속보 전하겠습니다. 네, 좀 챙겨가면서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신체커가 몇 번째 픽이었죠?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하고 또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설전을 소개했는데 관련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발단은 어제 이제 배 최고위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거론하면서였는데요. 준용 씨가 지난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 원,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코로나 긴급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서 올 초에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배 의원은 블라인드 심사가 아닌 얼굴이 공개되는 영상 면접이었기 때문에 준용 씨의 신분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아간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고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준용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배 의원님이 심사를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느냐, 실력이 없는데도 라고 되물었는데요. 이어서 내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서 가는 거냐며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배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준용 씨가 받은 돈이 어떤 대회나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는 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일은 뉘 집 자녀 용돈 주듯이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문재인표 뉴딜이라고 지원 예산을 47억 원 넘게 증액한 사업인데 고작 몇 분짜리 면접 영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감사해야 할 역할이 국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사에 관여한 분들, 탈락자들, 특별히 최고액을 지원받은 대통령 아들도 국감장으로 모셔서 모두에게 공정했는지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다는 거죠, 신체커? 네, 어제 이제 문체위에서 또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자 이번 지원금을 준 상위기관인 이제 문체부의 황희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술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던 곳이라 문체부가 양해각서를 쓰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로 서약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세계 예술계를 놀라게 한 예술가 문준용. 이런 분이 국내에서 지원금을 싹쓸이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비꼬는 투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글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유라야 미안해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유라는 이화여대 입학해서 승마 지원 특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중간에 국회도 연결했지만요. 지금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관련한 중요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회의 중에 추가로 반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내용은 내일이 경제 분야라고 그랬죠? 네. 네,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과 함께 또 내일 저희가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네. 뭐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가 첫 데뷔전을 치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대선 주자들 언급이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 소개를 하자면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또 네. 이런 발언이 또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네. 국장이 체크해보라고 하셨던 문 대통령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네. 접견 관련해서 나왔어요? 청와대 서면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아직 다 못 읽어봤죠, 근데? 읽어봤는데요. 네. 네, 설명을 할까요? 좀 이따 해요. 할까요? 아니, 지금 해요. 네,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환담을 가졌는데요. 일단 네.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네. 저희도 뉴스픽에서도 소개를 했던 사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문 대통령 가리키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진에 성김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성김 화답을 대표도 정의원인가 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픽을 본 모양이고요. 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채거.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뭐로 뽑아야 됩니까? 네, 오랜만에 등장한 김여정 부부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김여정 미국 대화 복귀 요구에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에 미친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소장은 여권에서 흘러나온 파일로 추정된다면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심각성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진실 검증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신채커가 갑자기 진심 어린 말을 했는데요. 저는 뭐 류반장의 R 파일을 제일 좋아하게 네. 됐어요. 네, 그런데 다정회 운영진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박마커처럼 잠깐 단체로 리액션 버튼이 고장난 것 같았는데요. 정치부 회의엔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뜻으로 정빠지야. 잘했어요. 좀 정의원분들은 바빠져야. 근데 박마코 지금 그 선배가 이렇게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박수를 친다거나 좀 뭔가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가정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자, 알았습니다. 뭐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지금? 됐죠? 정리해도 되죠? 네, 오늘은 우리 신채커가 좋아하는 R 파일로 윤석열 전 총장의 X 파일 다뤄보겠습니다. R 파일 얘기는 좀 미풍으로 끝났지만요. X 파일은 태풍의 씨앗을 품은 열대 저기압으로 정치권을 떠돌고 있는데요. 문건을 직접 읽어봤다면서 논쟁을 촉발한 야권 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을 어제 뉴스룸에서 직접 연결했었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방어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는 분명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포장지만 보고 살 수는 없다.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말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본 X파일은 2개입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파일 2개인데요. 하나는 4월 말에 어떤 기관에서 작성을 했고요. 하나는 6월 초에 여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번째 파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이 3개의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의혹마다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금의 흐름과 액수 같은 금융기관 내지는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할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 본인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라는 것은 본인과 금융기관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항목이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쪽이 좀 개입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네, 장 소장은 해당 문건을 정보에 밝은 정치권 인사에게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문건은 사정기관이 동원돼서 만든 이른바 공작은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이 혼자 작성한 문건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파일이 여권 쪽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한다고 했는데요. 공격을 목표로 만든 검증 자료라는 겁니다. 송 대표는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었죠.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요. 아군에서 즉 국민의힘 출신인 장성철 소장이 수류탄 내지는 폭탄을 던진 것이라는 반응이죠. 북진이 향해 던져야 될 수류탄을 아군 진지에 던져버리면 문제가 커지는데 이번에 그 장성철 소장이 뭐 엑스파일이 있다, 뭐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내용을 못 본 사람들은 저런 분이 이야기했으니 이건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엄청난 뭐 수류탄 터뜨린 궁금한 게 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장 소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통화를 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지만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다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도 다시 선을 그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당원이 아닌데다가 당내에 대선 관련 조직도 없어서 딱히 자료를 받을 곳도 없다고 한 겁니다.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규정하기로는 해당 엑스파일 문건이라는 걸 저도 열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 판단으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네, 과거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때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또 동시에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김대엽 사건 내지는 생태탕 논란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대화도 오갔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대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갑자기 생태탕이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 제2의 김대엽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생태탕으로 부활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데 우리가 원팀이 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정중동이 아닌가 싶은데 엑스파일 얘기를 먼저 꺼냈던 송영길 대표는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지율상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카운터파트라고 할까요? 이재명 지사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있는 사실 다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또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조언을 한 건데 반면 여권 인사들은 공세를 폈습니다. 일단 엑스파일의 출처가 여권이 아니라면서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대선 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출처가 아니라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라면서 야권에서 직접 윤 전 총장을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처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이거를 또 이렇게 복잡한 무슨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 불필요한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밝히셔야 되겠죠. 예. 저희들은 뭐 입수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입수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그분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 정당에서 이분이 적절한 건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X파일에는 실체가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이 사퇴까지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X파일이 터져 나왔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선언을 한 순간 정책은 없고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요구받는 거죠. 급급하게 지금 커버링 올리고 방어하는데 두들겨 맞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사퇴 각이다.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의 X파일을 출처불명의 괴문서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정치 공작하지 말라. 만약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서 작성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장모가 개입했다는 검찰발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X파일의 정치 공작, 사퇴각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이 지금 이제 파장을 낳고 있죠. 정치권 공방도 아주 뜨거운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류 실장과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그동안 이제 X파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입장을 내지 않겠다, 뭐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뭐 입장을 이제 고수해 왔는데 윤 전 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거죠. 네, 오늘 윤 전 총장이 두 가지 입장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X파일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이 X파일을 출처 불명의 괴문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이나 불법 사찰이 있다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게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이 내놓은 입장은 윤 전 총장 측 이상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X파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논란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같이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열흘 만에 사퇴했고 오늘 들어보니까 아까 부대변인이 또 추가로 이제 선임이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잖아요. 검찰발 수사 기사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사가 장모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 씨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 확인을 하고 시세 조작에 관여한 정황 증거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속보도 앞으로 좀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도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X파일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조멘토. 네,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X파일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과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에서 어떤 부분까지 이루어졌는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조만간 이제 정치 선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그 보도는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여러 가지 의혹 또 공방이 더 뜨거워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 입당을 유보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역시 초반에 바람을 일으켰던 제3지대의 주자였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화려하게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그냥 사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제2의 반기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대응을 엉망으로 엉터리로 해버렸거든요. 대응할 준비도 안 돼 있고 태세도 안 돼 있고 그런 네거티브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인력도 준비를 안 해놨고 무방비로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 측과 또 국민의힘에 먼저 문건을 주려고 했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아예 답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받으려 했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건 공개를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가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입당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박마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침대 축구라는 용어를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축구를 할 상황도 아닌데 그런 것 같다. 유망주는 맞지만 그라운드를 뛰어보지 않았다라고도 했는데요. 또 제3지대론 등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가진 고민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반면 입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천천히 입당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대표는 나중에 뿅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스타는 짠 늦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펑 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뿐이다. 그것도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류일 뿐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레밍처럼 무리지어 쫓아다니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얘기는 저희가 줌인에서 이따 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줌인에서 다뤘던 인물이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지금 이제 대선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또 국민의힘에서는 플랜 B로 또 다른 당밖의 주자들을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반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최 원장을 향해서 기호 2번으로 나가야 당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서 혹시 아직까지 의지가 없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좀 나와달라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했는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감사원장의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론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참여의 선에는 뚜렷한 명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최 원장이 정치 행보를 시사한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행보는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왔네요. 그죠? 네. 이소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자, 가정적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하고 동등한 검증을 위해서 국민 앞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요. 일방적인 그 설명만 하지 말고 이제 그 해명을 할 것은 해명을 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원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공정한 검증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의 브리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정치 공작 그리고 사퇴각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이신 멘토,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 답정너에 당했기 때문에 묵묵부답, 이번에도 또 당하면 앞으로 묵묵부답하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저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옥중수당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감옥에서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구속된 이후 2달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서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의원이 감옥에서도 수당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된 법률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계속해서 챙겨가게 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묵묵부답입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안모 씨와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상해죄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kg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을 도운 다른 피의자 한 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업주 사망입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집 주인이 고객의 항의와 배달의 쿠팡이츠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3주 뒤에 끝내 숨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식집에서 새우튀김을 시킨 고객이 튀김 한 개가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 줬는데요. 하지만 이 고객은 그 뒤에도 주문한 음식값 전부를 환불해달라며 배달앱에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 배달앱 업체인 쿠팡이츠 측도 이 가게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식의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쿠팡이츠 측은 오늘 사과와 함께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리뷰 해명 기능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조멘토 하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말고요. 백반장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밀고 가요. 아주 조멘토 박 맞고 당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아주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선택적인 답정너 같습니다. 아, 저한테는 그래요? 관대한데 네. 조멘토한테는 굉장히 네. 엄격한. 아무튼 백반장 마음대로 하도록 합시다. 네, 속보도 챙겨가지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연기를 할 거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기세죠. 오늘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양측이 팽팽한 토론을 벌였는데 송영길 대표는 최대한 빨리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경선 관련 룰, 민주당 당헌에 못 박혀 있죠.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긴 합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이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선 시기를 조정해야 할 이유 첫째는 우리는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9월 달에 하면 마스크 경선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민주적인 활발한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30명 모아놓고 연설을 하거든. 10월 달쯤이면 집단 면역이 돼서 11월에는 아예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집단 면역을 잃은 뒤에 경선을 치르자는 건데요. 글쎄요, 집단 면역 완성 기준이 뭘까요?
백신 접종 선진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겠죠. 상당한 사유가 없다. 민당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선을 긋는 이유기도 합니다. 상당한 사유.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경선 연기가 또 이제 100번 양보하면 후보자들끼리의 합의에 의한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합의하면 연기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를 빼면 경선 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친문 적자로 통하죠. 김경수 경남지사도 후보 간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원칙은 경선을 제때 치르게 돼 있고 사유가 있으면 연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후보들 간의 협의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결론을 네. 내신다면 뭐 현명하게 잘 네. 해결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원칙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같은 친문이지만 원칙보다 변칙을 강조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의 논리로 말입니다.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니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이제 어떤 1위 후보가 이걸 좀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이나 의원들의 우세한 쪽이 연기하자 쪽이면 이재명 지사 쪽, 소수인 쪽에서 통 크게 지금은 리더십 발휘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 때다?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도 더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만 양보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죠. 지지율로 따져보면 3위와 4위인데 이분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걸까요? 연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선을 좀 세게 그리고 흥행을 얻을 수 있게 국민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건지 빨리 그 부분을 논의하고 지금부터 들어가자. 오히려 그 예비 경선을 빨리 진행하자는 주장을 2번이나 했었어요. 권리당원의 이름을 빌려 경선 연기를 주장한 분도 있었는데요.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의 요구가 절박합니다. 지난해 당원 단계를 고쳐 재보선 공천을 결정했던 때와 똑 닮은 듯합니다. 당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원칙을 뒤집었었죠. 이른바 양보를 압박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경선 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면 그냥 경선을 미루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만 당에 대한 신뢰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란 겁니다. 위성 정당 창당, 보궐선거 공천도 석고대죄할 일인데 여기에 또다시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안 될 일이란 주장입니다. 신뢰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이 지사 측에선 과거 후단협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경선 규칙을 넘어 경선 결과 자체를 바꾸려 했던 후단협은 자신들의 비극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 소환에 경선 연기에 참석하는 측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압도적 유리한 상태에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누가 참여할 것이며 뻔한 경선을 한다 해도 컨벤션 효과는 기대 못합니다. 상대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요구하는 건 노무현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이겨야죠. 이 지사 측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는 특별 당규가 만들어지기 전이란 겁니다. 특별 당규를 정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조기에 이 경선 룰을 확정함으로써 이 당내 경선 룰 관련된 이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차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 오면서 전통적으로 정리되었던 확정되었던 이 전통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선 연기 논란 속에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도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세 후보가 합동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지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함께 정책을 실천해서 권력과 정치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두 전직 총리에게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 편안하게 잘할 거라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특정 후보 캠프가 집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시스템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중요합니다. 특정 후보 캠프, 이재명 지사를 이야기한 듯 싶은데요. 두 정직 총리는 민주당 후보고 이 지사는 특정 캠프 후보란 이야기일까요? 경선 연기론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찬성, 반대, 양측은 3시간 동안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위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토론 결과를 기초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후보 등록을 받고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최고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죠. 교통 정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경선 일정을 놓고 서로 싸울 때인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평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수능도 잘 보죠.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에 한참 뒤져 있습니다. 어제 나온 JTBC 뉴스룸 조사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렇게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공부의 신 강성태 씨의 말로 대신합니다. 네, 벼락치기에 100점 나온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송영길 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위를 주재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결론이 이제 속보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늘 중으로 웬만하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잖아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또 얘기를 진행하겠고요.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도 이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인물들입니다.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탈당이 아니라 제명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의총에서 의결이 되기 직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당의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의혹에 대해서 이미 소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양희 의원은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면서 연좌제 성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소명해 이미 다 주셨는지. 밝혔고요. 저희 의원실 페이지를 통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언한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된다.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권익위가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 5개 정당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오늘 착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15명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 등 모두 75명입니다.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고요. 조사 단장은 김태흠 권익위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는데요.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면서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수조사
조사가 늦어지니까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병우, 김기춘 같은 버꾸라지 전통을 이은 당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조사해서 많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고 석 달을 끌더니 권한 없는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또 일주일을 끌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동의서도 제대로 안 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권익위의 조사를 받을 의지가 있느냐는 건데요. 윤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권익위의 특별조사단장의 임기가 오는 8월 26일까지라는 거를 계산하고 이러는 건 아닌지, 그야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제대로 안 냈다는 건 실무진의 실수라기보다는 관리자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닌데 자청에서 전수조사를 의뢰한 서울시 의원도 있다는 거죠? 네, 정의당 소속 의원인데요. 권수정 서울시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직접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는데요. 권 서울시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게 전수조사에 함께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혼자 섰다면서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앞서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과 서울시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자고 촉구했지만 김인호 서울시 의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모두가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인 이준석 효과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공정한 경쟁은 모두를 위한 공정이 아니고 그들만을 위한 공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퀴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습니다. 죽어라,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로 그 경쟁에서 결국 떠밀리게 될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배진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단언했는데요. 내로남불의 정치,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던 겁니다.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승자 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습니다. 팬덤 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 정치에 편승했습니다. 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 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면서 양당을 싸잡아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당을 향한 배 원내대표의 비판이 상당히 신랄하네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 사수, 쪼개진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서 결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안을 이르면 모레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당 신청 한 달여 만에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홍 의원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의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이네요. 영화 제목이네요. 영화 제목이네요. 예. 방금 영화 제목이네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게 정확한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에 완전한 반대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두 말 모두 똑같은 일이나 사람을 두고도 시점에 따라 평가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인물,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훌륭한 검사죠. 지금은 나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훌륭한 검사라는 그 이외의 말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지금 날치기 공부해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날치기 과외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수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날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홍 의원 이제 국민의힘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홍 의원의 복당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들에게 복당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간 이 대표는 누누이 홍 의원 복당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었죠. 이게는 홍준표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뭐 원리 원칙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 결정기구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고위 안에서도 이견이 없어서 복당하는 의결될 전망인데요. 홍 의원 복당에 맞춰서 대권 행보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을 빛내줄 반사체로 윤 전 검찰총장을 택한 모양인데요.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야권 내 경쟁 상대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홍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지난 18일에 올라온 홍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2가지를 제시했죠.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이란 건데요. 이 2가지를 통과 못하면 대통령은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정치 등판 일정을 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있었죠. 다음 날인 19일에도 윤 전 총장을 우회 비판한 듯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 의원이 즐겨쓰기에 추가한 사자성어죠. 요즘 정치판은 의리가 없는 염량세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염량세태의 대표적 인물로 꼽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지금 야권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크레셴도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세게를 뜻하는 샘여린 표현인데요.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그리고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윤 전 총장을 저격한 말일 텐데요. 대조적으로 본인은 깊은 정치 내공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물론 홍 의원 정치 경험도 경험이지만 집권 의지만큼은 윤 전 총장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키워왔었죠. 어디 갔다 이렇게 후보가 되어 KT에서는 재밌을 거로 정치에 오겠지. 경기 누구 안 좋아요? 대통령이 괜찮으니까 그러지. 모든 걸 대통령 탓으로 돌려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곧 그 시절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돌리더라도 집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집권해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나는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 보신 건 14년 전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홍 의원은 저 때부터 별을 따기 위해 준비해 왔었군요. 그런데 갑자기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홍 의원으로선 내심 못마땅할 수도 있겠네요.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난 그런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겠어요?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홍 의원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을 향해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당신들을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윤석열 검찰 화이팅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무렵이었죠. 그런데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한마디로 과거의 검사 윤석열은 인정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인정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야권의 대권제 수생은 홍준표 의원만이 아닙니다. 대권을 향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오늘의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대구의 바깥에 서울에서 보면 대구다, TK다 이러면 마치 무슨 외딴 섬에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담시티라고 그러죠. 예,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구 경북의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광주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저는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해야 되고. 유 전 의원 지난 20일 대구에서 2040 지지자들 모임인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했었죠. 공개 활동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TK는 정치적 기반인 동시에 험지인데요.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TK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구 행사는 TK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랄까요, 우리 TK 젊은이들한테 이 TK라는 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에 20대, 30대가 전국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처럼 반사체 전략이 아니라 발광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등을 공격하기보다 스스로의 강점을 더 드러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만큼 유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을 가를 시대 정신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책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경제복지 철학과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을 담는다고 합니다. 자, 야권의 대표적인 두 대권 재수생들을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잠시 주춤한 사이 오비들은 뛰기 시작한 형국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복당 초읽기 들어간 홍준표, 윤석열 때리며 몸집 굴리기. 네. 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를 살펴봤으니까요. 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 자문그룹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을 해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해당 포럼은 원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지지 모임입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양도세,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우겨서 억지로 해놓은 것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또 교육 현장의 획일화, 공부하지 말라는 후퇴, 과학기술 무시 등을 되돌리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역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 지사는 여권 대선 후보 구도에 대해서도 지금 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봐서는 뭐 이재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재명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니었던 사람이어서 친구들의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권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별별 앞으로의 논리와 행동들이 나올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젊은 세대들이 볼 때 무엇이 진정으로 민주주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유고 무엇이 진정으로 개혁인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마겁, 이준석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죠? 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지사에 대해서 거의 25년에 달한 노력을 이제는 인정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도 원지사는 주식으로 친다면 우량 가치주다.
작전주, 테마주에 속으면 안 된다. 같이 우량주에 투자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네, 원지사는 이준석 대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셀프 디스로 자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검증된 혁신 아이콘 원희룡이 도대체 왜 안 뜰까? 20년 전에 이준석이 바로 원희룡인데 왜 이준석을 2021년에 원희룡이라고는 하지 않느냐라고 했고요. 또 정치에 몸담은 지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조금 존재감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사직 사퇴에 대해서는요. 아직 실무적 문제도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늦지 않게 가부간에 결정하겠다 말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와 오 시장 간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협조 등을 요청했습니다. 상생주택 관련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협조를 당부한 건데요.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상생주택 관련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뒷받침이 돼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빠르게 입법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 등 참석자 모두 빠른 조치를 하겠다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 시장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두 사람 간에 좀 관계가 돈독할 텐데 덕담도 많이 오갔나요? 네, 오 시장은 오늘 이 대표에게 유쾌한 변신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소속 정당 당원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성공이 대선의 열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을 이끌면서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인식을 심어줄 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서 정책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군 복무 시절 그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사업에 연수생으로 참여해서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물론 이제 이 대표는 반박을 했고요. 당시 사업에서 연수생 선발을 맡았던 선발위원장이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지난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당시에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씨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씨는 계속 시끄럽더니 김용민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 씨는 해당 과정에 대해서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면서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황 씨는 일부 여당 의원이 올린 모집 공고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지원 자격이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원자들이 봤던 건 그 마에스트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왔던 모집 공고라고 했습니다. 음모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반응이 나온 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이 황 대표의 글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선발위원장을 맡으셨던 분도 입장을 밝히셨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노고가 크다라고 비꼬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계속 이 사건에서 도망을 가려고 한다. 황모 씨의 트윗 때문인가 본데 전화로 졸업생 허락해준 분이 혹시 이분이냐라면서 공고와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문제다. 한두 마디로 이를 종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의 글이 또 나왔고 반박이 또 나왔고 재반박이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당시 선발위원장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뭐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또 관련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복당 초읽기 복당 초읽기 홍준표, 윤석열 때리며 존재감 키우기, 대권 오비들 공개 행보 기지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약 21%로 집계된 겁니다. 아울러 약 49%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해지 등
고용 조정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경영 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성차별적인 고용 조정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위기라면서 정부 방침을 무시하는 국민에게 화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료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인데요.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봉쇄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면 사살할 수 있다고 국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엑스파일 논란에 입을 열었죠.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며 일축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야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속보를 챙겨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글쎄요, 뭐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경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썰전 라이브에 넘겨야 되겠네요. 네, 박성태 앵커한테 이제 부담을 좀 주도록 하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는 뭐 저도 이제 속보를 좀 봤는데 다른 건 뭐 특별히 더 나온 얘기는 없고, 근데 천안함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고 천안함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저희가 추가로 또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경제 분야하고 좀 더 다뤄줘요. 네.